10가지 행원을 세우면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는 예경 제불원, 늘 예배하는 그리고 찬탄, 열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광수 공양이죠. 네 번째는 참회업장이고요. 네 번째 참회업장을 얘기한다면 7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한 업. 이제 우리가 업장이라는 거는 죄잖아요. 죄를 지었다. 죄가 계속 오랫동안 지으면 쌓여지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원인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지속되니까 업장이 두터워졌는데 그 업장의 양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터운 업장을 청정한 삼업으로 부처님 불보살님 앞에 지성으로 참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탐진치로 인해서 수미산 같은 그런 악업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참회다. 참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참회를 이게 이제 이게 원인이죠. 원인. 이렇게 해서 업장에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까? 우리가 지은 나쁜 것이 있는데 나한테 내가 병들었어. 이건 병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병든 걸 어떻게 낫게 하냐? 그건 참회를 하는 거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도 병을 낫게 하는 건데 그 다른 8가지, 9가지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참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참회, 뉘우칠 참, 회. 역시 뉘우친다는 거예요. 뉘우쳐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게 참회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생긴 업장을 참회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거름이 잔뜩 쌓였어. 내가 똥을 잔뜩 싸놨어. 싸놓은 똥을 삽을 가지고 퍼서 다른 데로 정화를 이렇게 잔뜩 쌓인 수미산만큼 잔뜩 쌓인 이것을 정화를 시켜야 돼. 정화를. 이게 얼음이라고 생각해봐요. 얼음. 그러면 태양빛을 쬐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녹여야 되잖아요. 온도 쭉 해서 녹여서 그 깨끗한 물로 바꾸거나 뭐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게 오염물질이면 정화시설로 정화를 해야 돼.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이제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오랫동안 계속 수미산만큼 쌓여진 업장이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풀려지나? 더 쌓여지면 쌓여졌지 풀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내가 업장이 좀 좋아졌냐? 더 두터워졌다. 여기에 조금 더 쌓였어. 이 생에. 다음 생에 조금 더 쌓여. 더 쌓여. 야, 이거 어떡하는 거지? 그래, 이제 요것을 이 중재업장, 오염물질, 완전히 뭐 이렇게 이게 핵폐기물처럼 굉장히 나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오염시키는 핵폐기물수 중에 굉장히 오염된 게 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업장을 우리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가진 노력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핵폐기물을 정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처님한테 참회를. 부처님이 태양이다.
부처님의 그런 자비와 지혜를 빌어서 부처님 앞에 제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요거 지었습니다. 요거 지었습니다. 요거 지었습니다. 요거 지었습니다. 요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부처님 저 이거 지었는데요. 행해서 이제 해결하고 부처님 저 이거 지었는데요.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드러내서 이게 발로 참에 드러내서 여기 있는 것들 뚝뚝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면 그것이 정화가 돼서 다른 걸로 변질이 된 좋은 걸로 변하게 된다. 그런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수용, 서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업장이 정말 두텁구나. 무슨 업은 뭐 이번에 보니까 푸틴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더만 그래도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로 될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도시들을 전멸시키고 있는데요. 폭격이 얼마나 심한지 도시의 80%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방공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피난 가거나 방공호 들어가거나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무지막지하게 계속 미사일과 포를 계속 쏘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말도 안 되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전쟁 그것도 그런 전쟁이 무슨 말이고 세상에 그 2차 세계대전 때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해도 잘 안 통해. 러시아가 고립된 지 사실은 좀 오래됐어요. 물론 그 원자재를 팔아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부를 이루고 했는데 뭐 중국이 사준다는데 뭐 중국이 다 사준다는데 뭐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경제 제재를 2014년도부터도 계속 받았고 2008년 때도 받았고 조지아 침공하고 크림반도 침공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북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스위프트 제재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아무 무역을 할 수 없는데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 저게. 야, 그럼 러시아도 저렇게까지 가는 게 아닌가? 뭐 좀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쩌지? 사실 우리나라가 대러 무역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진 않아요. 한 5% 정도 차지하려나요? 그래도 5% 정도는 작은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은 크겠죠.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죠. 자동차든 전자제품이든 뭐 이렇게 폰이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인기 있는 게 우리나라 제품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 현지 생산 공장이 있어요. 현지 생산하는 게 더 많으니까 자급자족을 하면 되지 뭐 그 러시아는. 그래서 굉장히 버틸려고 저러나? 그러면 푸틴은 그 악업이 얼마나 대단한가? 푸틴의 악업은 수미산 10개도 부족하겠다 세상에.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항을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갈 듯한데요. 이제 항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득이 될까 나쁠까? 뭐 일단은 전 세계에서 좀 가난한 나라가 타격이 더 클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약한 나라들이 이제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 체질이 나름 이제 탄탄하게 유지해서 타격은 있겠으나 계속 가겠죠. 그리고 어떤 산업은 더 좋아지겠죠. 조선 산업은 좋아지겠죠. 조선 산업은 거기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LNG 운반선 이런 걸로 다 바꾸고 또 유가가 지금
120달러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너무나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공업에서는 플랜트 사업 이런 데도 이제 그 주문이 쏟아질 수도 있고, 유가가 오르면 조선 사업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방산 산업, 우리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또 좋아지려나? 그거 말고는 힘든 게 많죠.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히토류 같은 게 있어서 히토류들을 들여와야지 반도체 그거를 세척하고 뭐 공정하는 데 필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계산을 하면 복잡한데요. 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아서 검색해주고 오늘은 그거보다도 푸틴의 중재 업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히틀러의 중재 업장은 어떨 것인가. 이게 죄의식,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죄 업장의 산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꽁꽁 얼었던 거에서 수용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바람이 바뀌는 거죠. 찬바람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아직 찬바람이야. 아직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고 있어.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찬바람 부는 거예요. 온도가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업장의 산은 계속 쌓여지죠. 계속 쌓여져. 계속 쌓여져서 본인이 쌓여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쌓여지고, 그러나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은 또 이 업장이 쌓여지는 그런 쌓여진 정도와 재물, 권력은 또 다른 문제다. 업장이 두텁다고 해서 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업장이 두텁다고 해서 권력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미산처럼 업장이 두텁고 수미산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에너지가 세기도 한 거예요. 악의 에너지. 악의 에너지가 또 세. 악마가 얼마나 악해. 그러니까 악마지. 마왕 파순이 얼마나 악해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세잖아. 악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악의 에너지. 업장이 어마무시하게 두터워도 악의 에너지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이게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순환하기 마련이다. 악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 바람이 바뀐다. 그래서 악의 에너지가 수용과 인정이 되면서 풀려지는 순간 악의 에너지는 끝없이 추락을 해서 몇 급 동안 지옥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우리는 100년 동안 지옥에서 헤맨다면 푸틴은 10,000년 동안 지옥에서 헤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재물하고 권력을 갖는 거는 또 다른 것이죠. 재물과 권력은 능력도 있고요. 능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에너지, 악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은 복이 많아요 했을 때 착한 사람이 재물이 많아져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착한 사람이 대통령 돼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과를 생각할 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맞는 말인데, 재물을 많이 갖는 게 선한 것인가 할 때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게 선한 것인가 할 때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악인도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오만무도한 사람이 이번에 후보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 우리 일상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여러분들 봤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완전 꼰대 중에 그런 꼰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성들이 그분을 지지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성 가족부를 없앤다잖아. 여성들을 무시하고 혐오하잖아.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성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어요, 보면. 그런데 보살님들이 지지한대. 이해가 안 가. 여성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걸 보고는 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그 사고가 꽉 막히고 여성 존중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이상하네. 보살님들은 딸을 둔 자식이 딸을 뒀다면 심각하거든요. 여성 가족부를 없애고 여성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예산 같은 거 다 삭감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성들이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임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이러면 거의 뭐 그 사회생활에 종료 선언한 것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있던 것도 없앤데. 근데 딸 자식을 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지? 나는 당초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악업이 두터운 사람도 권좌에 올랐다. 지금 권좌에 오른 지가 얼만큼 됐어요? 한참 됐죠. 재물도 많대.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그러면 지금 저도 악하게 살 건데요. 저도 재물하고. 근데 상관계가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긴 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악한 사람이 가난하기가 쉽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악한 사람이 권력을 안 갖고 있기가 쉬워요. 악한 사람이. 이제 악하면서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나 권력을 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하면서 재물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다. 드물다. 악한 사람은 대체로 가난하거나 빈천하기가 더 쉽다. 그래 되기가 쉬워요. 악하면서도 재물과 권력을 갖는 기술을 습득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선하면서 재물과 권력을 쥐는 것이 더 쉬운가? 아무래도 그렇죠. 선하면서 재물과 권력을 쥐기가 더 쉬워요. 선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악업이 두터운 사람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우리도 전생에 부친처럼 어떤 악업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보현행호품에 참회 업장원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일단 수용해야 돼요. 수미산처럼 이렇게 많은 악업이 있고 이런 악업을 낱낱이 내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 앞에서 보는데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했고요.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제가 너무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살생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성을 탐해서 욕정에 헤맸습니다. 뭐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이제 해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꽝꽝 얼렸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꽝꽝 얼려 있으면 아내가 안 보이거든. 아내가 안 보여서 너 나쁜 놈이야 해도 내가 무슨 나쁜 놈인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이게 수용하고 인정하면 이게 녹기 시작해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면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중재업장 어마무시한 큰 업장을 가지고 있구나.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였는고 우리가 이제 최초의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닷속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면 우리가 근본 생체적인 그 근본 욕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적 욕구 같은 거 있죠. 지적 욕구는 인간이 되니까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생체적 욕구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파충류 이전에 바닷속에 살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이 중재 업장들이 저 생체적 업장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그 미시하게 쭉 해서 깊이 참여하다 보면 그 정말 참회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한 불국토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